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은입니다. 보험은 말 그대로 예측 불가능한 사고 발생 시에 우리의 소중한 생명이나 재산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인데요. 보험 손해보상에 대해서 시리즈로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보험 전문가 착한보험 이규대 중개인을 모시고 집, 빌딩 보험 손해보상처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는요, 집 보험 기간 중 1년이나 그 기간 중에서 변동사항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져봤거든요. 거기에는 뭐 이사도 있었고 또 수리한 레노베이션 네. 그것도 해당이 됐을 거고 또 몰개지도 그 변동 사항이 해당이 네. 됐었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삼은 저희가 집 빌딩 보험 손해 보상 처리와도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을 미처 보지 못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난 방송에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좀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우선 그 지난 방송은 집 보험의 변동 처리였었어요. 네, 맞아요. 이 변동 처리는 보험 기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처리를 한 건데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업데이트를 시킨다는 거예요. 맞아요. 가장 그렇죠. 최근에 최신의 데이터를 보유를 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준비를 해놨을 게 어느 날 갑자기 사고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 사고 처리는 시점 처리고요. 변동 처리는 기간 처리예요. 아,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기간대에 일어났던 것을 잘 업데이트를 해놔야만이 유사시에 사고 발생 시에 재가격으로다가 적정하게 보상 처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 아까 말씀을 하다시피 뭐 레노베이션 같은 거, 네. 이사를 한다든가, 뭐 몰개지 같은 거, 더 중요한 거, 중요한 물건 같은 거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맞아요. 뭐 이런 것이 다 변동 처리로서도 굉장히 중요해, 가치에. 네. 이게 지난 방송을 혹시 네. 못 보시는 시청자들이 있으면은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네, 참고하시면 맞습니다. 도움이 네, 될것 저희 홈페이지나 네, 유튜브를 통해서 혹시 지난 방송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사고가 있지만 만약 화재 사고 발생이 됐다면 사실 여러 가지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보상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저희가 어떤 면들을 좀 유념해서 봐야 될까요? 네, 이거는 작은 그림보다는 큰 그림을 보는 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보상 처리가 틀리기 때문에 네. 만약에 화재가 났어요. 네. 화재가 났으면은 건물 자체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하고 건물 속에 있던 내용물하고 처리 방법이 달라요. 아, 네. 네, 즉 빌딩과 콘텐츠에 따라서 달라요. 그것도 한번 유념을 해둬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해다 보면은 일부가 이렇게 데미지가 나는 경우가 있고 완전 토탈 로스가 전체가 그렇죠. 전수하는 그렇죠, 경우도 그렇죠. 있으니까요. 이제 이런 게 만약에 리페어냐 리빌드냐 아. 예, 그러한 개념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또 건물 같은 경우는 다른 거로다가 이렇게 사서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시 지어야 돼요. 아, 이렇게 네. 대체 비용 개념으로다가 네. 어차피 현금을 주는 거지만은 네. 대체 비용 개념이냐 아니면은 시장에서 거래가 있는 가격을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캐시발리죠. 네. 현금으로다가 이제 그러한 개념으로다가 우리가 이렇게 시각을 봐야 돼요. 네. 네, 이런 관점 속에서 이제 전체가 된다고 하는 것을 머리에 넣어두시면 이해가 안 돼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 어떤 좀 개념이 없다라면 저희가 어떤 점을 좀 주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또 클레임을 할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또 이제 그런 중요한 점들을 거 또 네. 하나. 어떤 걸까요? 이게 네. 개인주택이냐 커머셜이냐도 중요해요. 아, 왜냐면 그렇군요. 오늘은 네네. 실은 개인주택과 커머셜을 분리해서 말씀을 네. 드릴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먼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개인 주택이냐 아니면 커머셜, 상업용에 따라서도 또 달라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 주택에는 이제 보험 가액 그리고 화재 사고 발생, 사고 보상에 대해서 이제 개인 주택의 경우를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네, 처음에 뭐 개인주택 먼저 질문하신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럼 다음에 이제 커머셜을 네, 질문해 주실 것 알겠습니다. 같고요. 네. 그 개인주택의 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을 가입을 하려면은 개인주택의 그 가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보험 가액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금액이 나오면은 그에 따르는 프리미엄 계산이 되겠죠. 보험료. 지금 이제 건물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그 일반 콘텐츠 같은 개념이에요. 네. 전체적인 금액에서 보험 가액이 나오면은 그에 따른 보험료가 계산이 돼요. 네, 이제 그렇겠네요. 보험료 쭉 내시다가 그 기간 안에 어느 시점에서
사고가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은 네. 그에 대한 이제 보상 처리가 되겠죠. 네. 먼저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제 쳐다봐야 돼요. 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개인주택, 집 보험은 어떻게 이렇게 좀 분류를 한다라면 어떻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걸까요? 예, 이제 그 동안에 많이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상당히 많이 아십니다. 네, 저 반 전문가 됐죠. 네네. 바로 네. 이제 큰 개념으로다가 보험 용어를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아, 네. 지금 그 제니께서는 집 보험 서류에 보험 타입이 브라더형인지 콤프레시브 형태인지 혹시 네. 기억하고 계세요? 제일 많은 게 해당이 되는 그 컴프레hensive 아마도 그럴 겁니다. 네, 그런 걸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네. 이게 초창기에는 네. 베이직 스탠다드 해가지고 어떠한 폐를 어떠한 원인만 보험에 커버된다고 지정을 해놨어요. 초창기에. 네. 그러더니 일반 베이직 형태고요. 네, 네. 거기서 진화가 되어서 두 번째 이제 브라더 형태로 바뀌었죠. 네, 맞아요. 이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건물이냐, 컨텐츠냐. 네. 건물 같은 경우에는 all 리스크, 모든 리스크를 다 커버를 한다는 개념이고요. 콘텐츠는 지정을 해놨어요. 어떤 것만 커버가 된다. 네. 그러나 all 리스크라도 너무나 많으니까 다 나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빼놓고 다 되는 개념으로다가 아. 익스크루전, 네. 제외상을 넣어놨어요. 아, 네. 네네. 조금 전에 제니께서 아마 컴프레시브 종합보험을 들었을 텐데 네네. 그것도 크게 두 가지예요. 건물과 콘텐츠 네. 이게 두 개가 다 all 리스크 다 커버가 되는 개념인데 네. 다 커버가 100%안 되니까 그중에 몇 가지는 안 될 거예요. 네. 바로 그것을 익스크루전 제외상으로 넣어왔어요. 아. 이런 것을 들으면은 내 보험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결이 되겠구나 하고 하는 것이 이제 가늠이 잡히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계속 말씀드릴까요? 네네, 말씀하세요. 그 보상 밸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죠. 네네. 사실은. 이걸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 아까 서두에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 비용으로 커버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캐시 밸류로 할 것이냐가 큰 관건이에요. 네. 보통의 경우에 캐시 밸류는 감가상각을 적용을 해서 나머지 차액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TV를 뭐 10년 전에 샀다. 근데 지금 잔존가액이 뭐 한 100불밖에 안 남았다. 네. 그러면 100불만 주지 10년 전에 가격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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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그 리플레이스먼트 가격은요. 네. 지금 만약에 짓는다 하면은 이 줘줘야 되는데 보험에 보면은 프로퍼티 밸류에 금액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 금액으로 줘준다는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리빌드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근데 네네. 뒤에서 또 이제 네. 차이점은 좀 더 그 부연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단순하게 익스텐디드 리플레이스먼트 개념이고요. 네. 또 하나는 개런티 보장형 네네. 리플레이스먼트가 있어요. 네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집 보험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일반 저희 같은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클레임했었을 때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 보상, 그 밸류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replacement cost value가 있고 또 말씀하신 actual cash value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구분이 어떤 식으로 나는지 모르겠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네. 그게 일반 그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 새로 이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다고 네. 새 거를 살 수는 없고요. 네, 네.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캐시로 주는 거예요. 네. 시장에서 만약에 5년 지난 가전제품을 살 수 있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 금액을 주는 게 그게 바로 액슈얼 캐시 밸류예요. 네. 근데 건물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새로 짓는다 하면은 그 적정한 비용을 드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 하나는 일반적으로다가 이제 리플레이스먼트, 또 하나는 개런티, 네. 보장형 리플레이스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요것이 중요한데 네. 바로 이제 두 번째 그러다 GRC라고 얘기를 하죠. 네, GRC 말씀하신 것처럼 Guaranteed Replacement Cost라고 말씀을 예, 예.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제가 궁금해지는 게 사실은 그 replacement를 한다라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의 또 제한이 한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저희가 그 이상의 어떤 밸류를 산정해서 청구한다고 해서 그걸 다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분이 되어서 또 한도가 나눠지게 되죠? 일반 그 리플레이스먼트 네. 커스트 밸류는 네네.
우리 보험술에 보면은 프로퍼티 밸류 가지고 가격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것이 맥시멈으로 나올 수 있는 건데 네. 아까 변동사항 우리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네네네. 네. 그것이 제대로 됐을 때 그게 나가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잘 됐을 그렇죠. 때, 그렇죠? 근데 만약에 보상을 들었는데 처음에 보험수료에는 베이스먼트가 피니시가 안 됐어요. 네네. 근데 막상 보니까 피니시가 됐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뭘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그렇죠. 네. 안 된 거요. 그러니까 전혀 뭐 근거가 없으니까. 갭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다 처리가 됐다고 하는 가정 속에서 그 가격이 그 가격 범위에서 이제 보상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네. 그거는 네. 지금 뭐냐면은 GRC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개런티. 개런티. 네. 자, 처음에 보험 가액은 이런 게 빠져 있어요. 어떤 뭐냐면은 20년 전에 만약에 건축을 했다가 하면은 20년 동안에 시조례나 뭐 건축 그 빌딩 코드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예를 든다 하면은 밴쿠버에 서 건축을 할 때는 요즘은 말이죠. 네. 개인 주택도 스프링클러를 인수를 해야 돼요. 근데 네. 그거는 여기 비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꼭 들어가야만이 건축이 허가가 나요. 허가가 나는 거예요. 시에서. 네네. 그다음에 여기 나왔는 그 가격 단가는 보통 빌더가 여러 채를 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자재를 반입을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반입을 했어요. 네. 그 가격으로다가 4년 된 가격들이에요. 그러나 집 한 채를 갖고 진다 하면은 그 가격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재료비 자체도. 네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공사를 하다 보면은 포크레도 들어가고 어떤 데 도저도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웃집 잔디고 뭐고 다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그 보상을 해줘야 돼요. 아. 근데 여기 비용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네. 또 중요한 것도 하나 있죠. 어떤 거죠? 공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잔여물이 남아요. 아, 뭐 네, 청소병이라든지. 데브리스 리무브를 해가지고 그걸 누가 해줘야 되는데 이 보이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여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건 일반적인 그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험 서류에 나와 있는 그거 갖고 다 커버가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참 이것을 커버를 하는 것이 바로 개런티예요. 개런티. 아, 개런티도요. 네네. 네. 바로 그래서 오늘날은 특히 저희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옵션이에요. 옵션이지만 저희는 무조건 이 GRC를 가도록 다 유도를 해서 그렇게 다 가입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 시청자나 가입자들은 이 GRC도 아마 가입이 될 텐데 차제에 한번 보험들을 보시고서 개런티로 되는지 한번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아, 이거 꼭 확인했어요. 아, 뭐 거기까지는 좀 미처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아까 컴프레시브로 들어있다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한 20년 전에 가입을 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꾸고 한 보험을 고집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대부분 그분들은 컴프레시브가 아니에요. 아, 예전에 브로드웨어예요. 했던 아, 그렇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분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GRC가 아니고 일반적 그 리플레이스 카스트 개념이 들어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예, 이번에 그 찾아가지고 네. 물론 보험료가 쌉니다. 네. 예, 보험료 그렇죠. 싸도 좋은 건 아니니까 네. 만약 GRC가 아니면 이번 기회에 바꾸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말씀하실 게 이제 개인주택은 저희가 지금 알아봤기 때문에 사실 제가 처음에 구분을 했던 것 중에 개인주택 말고 커머셜 말씀하셨잖아요. 커머셜 빌딩의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네, 커머셜은요. 네. 우선 컴프레시브 개념이 없어요. 아, 그래요? 커머셜은 브라드 개념이에요. 네.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차이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는 네. 개런티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커머셜은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리플레이스먼트 카스트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커머셜은 어떤 개념이 도입되느냐? 코 인슈런스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코 인슈런스. 네, 같이 하는 네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코 인슈런스에 대해서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죠? 이게 실은 네. 서너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드릴게요. 네, 공동 인수라는 개념이 있고요. 공동 인수. 인수. 네, 그다음에 공동 책임. 네, 그다음에 공동 보험. 오늘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동 보험이지만은 네, 공동 인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어떠한 물건이 크다면은 하나의 보험회사가 혼자 다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다 인수를 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30%, 30%, 40% 아.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겠네요. 이게 위험을 네네. 분산시키는 개념이죠. 네네. 근데 여기서 가능하다 혼돈을 하시는데 리인슈런스라고 재보험하고는 틀린 개념이에요. 네, 재보험은
그 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가 다시 다른 보험회사 그거에 대해서 재보험을 드는 게 재보험이고 네. 지금 하는 것은 코인슈런스는 공동 인수라는 개념이에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계속 이제 커머셜 빌딩의 그렇죠. 경우를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큰 덩치가 큰 예를 들면 뭐 플라자도 해당이 그렇죠. 되고 네. 네, 그렇겠네요. 그런 경우는 혼자 다 보험 하나의 보험에서 다 인수를 못하니까 네. 여러 개의 보험회사가 같이 공동으로 이게 뭐 30%, 40% 나눠서 가는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두 개 회사가 아니라 뭐 여러 개. 상관없이 네네. 여러 개 회사에도 상관이 10개 없다는 거예요. 인수도 가능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다음에 말씀해 이제 공동 이제 책임. 이것은요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미국이나 여기도 이제 그 애완동물에 대해서 이제 보험을 많이 들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관리를 잘하면 괜찮은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보험이 있으니까 해가지고 무조건 걔가 아프거나 뭐 하면 무조건 그 동물병원으로 갑니다. 네. 그럼 요즘 아시다시피 동물병원 피가 무척 비싸요. 네. 가면 뭐 1,000불, 2,000불 나와요. 네. 그럼 그걸 커버를 해주면은 보험에서는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애완동물의 오너 주인한테 같이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병원 치료를 하게 되면은 당신은 30%, 보험에서는 70% 이렇게 분담을 시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실은 300불 부담하기가 쉬운 거 아니잖아요. 네. 700불 받도 자기 돈 300불 내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셀폰 같은 거. 요즘 좋은 건 한 1,000불 가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그냥 무조건 다 도난을 받거나 뭐 망가지면은 고장이 나면은 뭐 다 전액을 다 보상을 한다 하면은 아마 100대면 100대 다 들어올 거예요. 맞아요. 그거 봤어요. 네네. 네네. 야권에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뭐 20%, 네. 네, 뭐 밸류에 따라서 뭐 700불 이상은 네네. 몇 %. 아, 거기도 그게 해당이 그 되는군요. 용어도 코인슈런스예요. 아, 네. 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는 공동보험은 그 개념은 아니고 네. 아까 우리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가입 시기의 가치와 사고 당시의 가치가 달라요. 그렇죠. 요 차이 나는 것을 보존하는 방법이 코인슈런스예요.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험을 가입했을 당시와 그리고 저희 이제 보상 처리하는 그 당시 그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게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코인슈런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조금 더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가입할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었어요. 네. 1,000불. 근데 사고 당시에는 2,000불이었어요. 네. 그 시가가. 네네. 시세가. 네. 네. 근데 1,000불에 대한 이제 보험료를 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걸 이제 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 전손이 됐어요. 그러면 보험에서 1,000불, 2,000불 주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최대한 1,000불까지만 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조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좀 더 언제 코인슈런스 들어가면 제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그런 시기적인 차이 때문에 보존을 해줘야 돼요. 아, 그렇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이제 뭐든지 뭐 예를 들어서 물품이어도 마찬가지고 구매했을 당시에 그 가치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 같은 제품을 사는 게 아니더라도 비슷한 거를 사더라도 사실 더 비싸게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네. 아,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또 산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겠군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네네. 보통 이제 그 상업용은 코인슈런스 뭐 90%, 코인슈런스 100%, 아니면 코인슈런스 80%. 네. 보통의 경우가 90%입니다. 이 말은 마지막에 사고 당시에 시가의 90%를 들으면은 그 사고 본역을 전체 다 커버를 해준다 이 소리입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집을 갖고 예를 들어야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 당시에 집 가치를 이발리에이션을 해봤더니 100만 불이에요. 근데 이분은 실은 보험 가입을 할 적에 네. 70만 불에 대해서만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물론 그때는 70만 불이었어요. 네. 근데 사고 당시에는 100만 100만 불이었어요. 불. 네. 근데 아까 코인슈런스 90%라고 그랬어요. 네. 그 말은 90만 불까지는 보험에 가입을 했었어야 돼요. 안 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고를 조사를 해가지고 손실액, 로스 데미지를 따져봤더니 70만 불이에요. 네. 그럼 커버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제가 따져볼게요. 네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90만 불어치 들어야 되는데 보험을 70만 불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금액의 9분의 7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아, 또 그렇게 되는군요. 또 그게 적용이. 합리적인 거예요. 네, 그 그렇죠. 뜯기들은 보험을 갖다가 네. 손실금에 줄리니까 만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90만 불까지 들어야 되는데 70만 불이 안 들었어요. 이게 90만 분의 70만 분이니까 9분의 7이죠. 네. 9분의 7 곱하기 손실액이에요. 이제 손실 아까 70만 불이라고 했어요. 그럼 네네네. 70만 불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62만 2,222불이 됩니다. 아. 물론 통산주 계산치는 100달러 미만은 이제 네네. 절사를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62만 2,000불, 네. 2,200불. 네. 이것이 바로 코인슈런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 하는데 실은 이거 갖고 악유가 논쟁이 너무나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은 보통의 시청자나 보통 가입자들은 이거를 내가 70만 불, 80만 불 가입을 했으니까 사고는 내가 80만 불 다 받겠거니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코인슈런스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네, 잘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숫자가 대입이 되니까 저희가 더 이해가 더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험이라는 게 다른 것과 달리 이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들어도 유익한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미처 나누지 못한 얘기들이나 또 다음에는 저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보험 전문가잖아요. 네, 그럼요. 여러 이제 클레임을 네. 많이 접하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거, 또 저희들이 권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네.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조언을 해드린다 하면은 네.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보험 가액은 따라가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네. 보험료를 줄이려고 네. 이게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 만약에 클레임이 걸리게 되면은 정직하게 협조를 서로 해줘야 돼요. 이제 우리도 이제 코오퍼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서로 상호를 해야 돼요. 네네. 있는 정보를 다 공유를 할 때 상대방 손해 사정인 어저스터도 사람인지라 네네. 솔직하게 다 자료를 제공해주면 그 사람도 분명히 도움을 줘요. 네네. 서로가 알겠습니다. 윈윈을 하는 거예요. 네네. 이게 보통 경우에 50%가 대부분이 수가 걸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네. 그걸 피하고서 잘 받는 방법은 손해 사정인과 보험 가입자 간에 정보를 다 공유를 해가지고 네. 기브앤테이크를 하다 보면 잘 해결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명심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 브로커라든지 중개인께서 이제 가능하면 권장하는 대로 저희가 따라가도록 하고요. 일일이 이제 다 아니어도 저희가 점검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풀리면서 야외로 외출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 라인병을 전염시키는 진드기 주의보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라인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소매가 긴 옷이나 긴 바지를 입어서 피부를 노출하지 않는 것이 좋고, 또한 진드기를 쉽게 유인하는 밝은 색의 옷은 피하며, 특히 야외 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면 샤워를 하는 것을 꼭 권장한다고 하니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건강한 나날 보내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